안녕하세요, 원픽돌고래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는데 너무 오랜만에 서가지고 지금 굉장히 쑥스러운데, 자, 오늘은 사운드캣의 협찬으로 스칼렛 시리즈를 리뷰해보려고 왔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이제 스칼렛 세대별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스칼렛 하면 사실 여러분들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좀만 알아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중저가 라인업에서는 최고죠. 네, 가장 잘 팔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쁜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인 거니까요. 네. 지금 뭐 그 외에도 되게 많은 회사들이 막 치고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스칼렛의 아성을 아직 무너뜨린 회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포커스라이트라는 회사가 어떻게 하다가 이 스칼렛이라는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잘 나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스칼렛 지금 4세대가 새로 나왔거든요. 4세대는 또 어떻게 다른 건지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4세대 이전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되면서 좀 있기는 했는데 좀 되게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뭔가 사실 그 부분들을 치고 나오는 그런 회사들이, 다른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각자의 막 장점을 내세우면서 난 이게 더 좋다 저게 좋다 하면서 나와가지고 진짜 다 좋습니다. 각자의 강점들을 정말로 잘 파고들고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스칼렛이 잘 팔리는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얘네들이 어떻게 삽질을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포커스라이트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개인적으로 이제 포커스라이트라는 회사,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사실 요분 얼굴 보셔서 아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르시겠죠. 네. 음향에 관심이 있으시지 않으면은 이분 얼굴을 보고 절대 알 수가 없지만 이분은 사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요 마크는 보셨나요? 요 마크? 빨간색 번개 마크. 이거 니브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마이크 프리앰프, 뭐 컴프레서 이런 거 만드는 회사고 콘솔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이걸 만드신 분이 바로 저분이십니다. 저분이 이름이 바로 루퍼트 니브라는 자기 이름을 따서 회사를 만드셨던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로고가 좀 구리냐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로고가 구릴 수밖에 없는 거는 61년에 만들어서 그래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보다도 나이가 많은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그랬던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어쨌건 지금도 저 회사에 나오는 제품들은 다들 워너비인 회사이긴 하죠. 어쨌건 저분이 근데 75년에 퇴사를 하십니다. 75년에 왜 퇴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건 간에 퇴사를 하시고 나서 10년 동안 동종업계에서는 일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이분이 10년 동안 이제 다른 일을 하시다가 10년 지나서 85년에 새로 설립한 회사가 바로 포커스라이트입니다. 요 정도 아시면 되시겠는데, 포커스라이트 하시고 나서 계속 그걸 하셨나? 그건 또 아니고, 포커스라이트 하다가 이제 89년에 또 빠이빠이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루퍼트 니브라고 다시 자기 이름을 가진 회사를 세우고 그걸로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2021년인가 돌아가셔서 진짜 이제 90세 넘으셨었거든요. 정말 정정하시다가 이제 대단하시다 이러시다가 이제 그래미상에서 평생 공로상도 받으시고 하여튼 그러셨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전설적인 인물인데, 포커스라이트에서는 뭘 하셨느냐, 이런 콘솔을 만드셨던 분이에요. 포커스라이트에서 나온 요 파란색 콘솔, 포커스라이트 콘솔은 전 세계에 한 제가 알기로 10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대 좀 넘었었는데 이제 뭐 침수당해서 없어지고 뭐해서 없어지고 해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게 몇 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저게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 굉장히 유명한 콘솔인데 80년대에 깔끔한 사운드를 주도했던 그런 콘솔이라 보시면 됩니다. 저기에 들어갔었던 마이크 프리앰프, 컴프레서 이런 거를 떼다가 단독으로 판매하는 게 바로 아이사 시리즈예요. 요 정도 아시면은 포커스라이트가 어떤 회사인지 아시겠죠? 포커스라이트는 원래 음향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한 음향만 전문으로 하던 그런 회사였는데, 사실 음향 이쪽 이제 프로페셔널 기기들은 한 번 사면은 뭐
십수년 이상 20년 30년 막 쓰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까 보셨겠지만 그 니브라고 하는 회사를 61년에 만드셨었는데 70년도에 니브에서 만든 프리앰프가 히트를 칩니다. 1073 뭐 이런 게. 근데 그것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거 진짜 비쌉니다. 그때 당시에 제작된 걸 지금 사서 쓰려고 하면은 진짜 돈이 이게 가격이 맞나? 제가 알기로 한 2, 3천만 원 이상 줘야지만 그거 한 채널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고가로 지금 부티크로 돼가지고 빈티지 부티크로 돼가지고 유명한 그런 마이크 프리앰프인데 어쨌건 그 녀석처럼 한 번 사면 오래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 웬만한 곳에 이제 다 이런 녹음 장비, 음향 장비 다 깔리고 나면은 잘 안 팔리죠. 팔리는 게 둔화가 되고 나니까 얘네들도 이제 먹고 살 걸 또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네가 뭘 했냐면은 바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도전한 첫 해 만든 게 저 녀석이에요. 저게 뭐냐면은 포커스라이트 사파이어. 저거를 우리는 흰둥이라고 불렀어요. 흰둥이. 저거 2005년에 나왔는데 정말 괜찮은 제품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은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저런 DSP 믹서를 다 달고 나온 제품이었기 때문에 정말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다만 저 흰둥이가 약간 문제가 있긴 했었거든요. 이제 케바케이긴 한데 어쨌건 이 녀석이 잘 됐습니다. 전 세계로 히트를 치고 이걸 시리즈로 쭉 만들어서 포커스라이트가 사파이어 시리즈로 오디오 인터페이스계를 거의 이제 꽉 잡습니다. 네, 그랬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전부 다 연결 방식이 뭐였냐면 파이어와이어라고 하는 거였어요. 파이어와이어. 그 중에서 얘네들은 어느 정도로 이제 업그레이드 시켰냐면은 리퀴드 사파이어 56이라는 제품이 나왔는데 여러분도 UAD 많이 아시죠? UAD의 아폴로라는 제품이 유니진풀이라고 해서 프리앰프 모델링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제품은 2009년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네. 리퀴드 사파이어라고 사실 제가 리퀴드 채널이라고 하는 이거 오리지널 모델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망가져서 지금 못 쓰지만 어쨌건 이 녀석이 한 채널에 500만 원이 넘던 프리앰프 컴프레서 이 채널 스트림인데 이거에 프리앰프 부분을 떼다가 여기 넣어줘가지고 대단했었죠. 그때 당시에 이게 세상에 이게 이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해서 나왔었던 그런 제품인데 보시면은 지금 이것처럼 여기 보시면 여기 플랫, 뭐 실버, 뭐 트렌디, 뭐 이런 거 클래스 2A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그때 당시 유명한 프리앰프를 모델링 했었던 제품입니다. 근데 얘까지도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파이어와이어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게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네. 애매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USB가 대세가 되기 시작해요. 왜 USB가 대세가 되느냐? 파이어와이어가 사람들이 손절을 시작합니다. 이 회사 칩셋이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파이어와이어를 메인보드에서 직접 지원하면 좋은데 대부분은 칩셋을 따로 사서 카드를 사서 꽂아서 썼어야 됐어요. 근데 이게 특성을 좀 많이 타. 원래 영상용으로도 나온 거기도 해가지고 애매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USB가 2.0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안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파이어와이어 손절한 친구들이 전부 다 썬더볼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어와이어가 공중에 붕 뜹니다. 이거 어떻게 하다가 나온 게 바로 USB로 그럼 우리 다시 오디오 인터페이스 만들자 해서 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2i2입니다. 스칼렛 2i2가 2011년에 나오죠. 2011년에 나왔는데 다시 저가형 시장을 잡아보겠다는 마음으로 마이크 인풋 2개, 그 다음 헤드폰 아웃, 메인 아웃 이렇게만 딱 구성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또 히트를 칩니다. 왜 히트를 치냐? 진짜 그때 당시에 딱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나온 녀석이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은 이제부터 더 이상 뭐 엄청나게 많은 인풋 아웃풋 그런 거 필요 없고 다 가상악기 많이 위주로 사용하는데 보컬로만 할 수 있을 정도면 되지 않겠어? 이게 대세가 된 거죠. 옛날에 마이크 채널이 많아야 됐던 이유는 막 사실 해외에서는 레코딩을 좀 많이 하거든요. 집에서도 레코딩 많이 해요. 뭐 드럼 레코딩도 하고 뭐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없었던 거죠. 글로벌로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잘 안 팔립니다.
그래가지고 얘네가 요런 걸 만든 거죠. 근데 또 무엇이 문제냐? 음악하는 애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제 뽀대가 정말 중요하죠. 사실 그때 당시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전부 다 렉형 뭐 이렇게 돼가지고 네모나게 딱 생겨가지고 뭐 갖고 댕겼을 때 되게 불편하고 다 전원을 꼽아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힘들었는데 얘는 그냥 USB 케이블 하나 딱 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긴 것도 보세요. 사실 이쁘잖아요. 네. 깔끔하게 생긴 뭔가 기계같이 안 생긴 그런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빨간색 이런 식의 제품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예. 스칼렛이라는 이름을 찾아보니까 보통 뭐 스칼렛 요한슨 뭐 이런 거에 쓰던 그런 이름인데 직물공이었었던 그런 것에서 유래돼서 나온 이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강렬한 색깔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필하고 싶었던 건가 보죠. 그리고 사실 좀 제가 봤을 때도 엔트리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도전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좀 이뻐야 되는데 다 칙칙하게 뭐 다 까만색 일색 뭐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얘가 훨씬 나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정말로 제가 봤을 때 그 빨간색으로 한 게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어쨌건 이 녀석을 정말 대박 히트가 났죠. 그 다음에 이 녀석 뒤를 보시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 좀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엔지니어링이 얼마나 좀 발전을 하는가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제품이 좀 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좋아지지만 지금 저기 뒤에 보시면은 이제 나사 구멍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인 아웃풋도 지금 보면 볼트 이게 돌려서 하는 이제 그런 게 그냥 보이는데 이게 세대가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는 것도 재밌어요. 자, 2i2 다음에 야, 이 정도의 수요가 이렇게 많았던 건가 해서 그럼 더 작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나온 게 솔로입니다. 솔로는 진짜 마이크 하나만 쓰는 분. 그 다음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스피커를 놓고 사실 작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헤드폰을 쓰죠. 헤드폰 그런 위주로 작업하고 마이크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나온 게 바로 솔로입니다. 이것도 대박이 나죠. 네. 사실 2i2하고 솔로가 스칼렛 라인업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나머지는 거기에 대해서 파생이고 약간 판매량도 보면 이 두 가지가 제일 높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솔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뒤를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 단가 절약을 원가 절약을 엄청나게 한 거죠. 그래서 라인아웃을 그냥 RCA로 만들었어요. 언밸런스. 이건 사실 프로 오디오에서는 거의 안 쓰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만든 이유는 그냥 단가 절약입니다. 사실. 예. 어차피 스피커 잘 안 쓸 거잖아. 써도 되는데 뭐 이 정도 쓰는 애들은 음질을 그렇게 따지겠어? 이렇게 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솔로의 생각은 그랬던 거죠. 근데 이게 또 대박이 나요. 잘 됐습니다. 그래서 1세대 라인업이 이렇게 쫙 생겨납니다. 그래서 18i, 20까지 만들어지고 렉형까지 다시 나타나죠.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사실 얘네들도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우리 원래 저가 회사 아닌데 우리 원래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왜 맨날 이런 것만 하고 있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스칼렛 다음에 클라렛이 만들어집니다. 클라렛 마이크 풀이 우리가 원래 엄청 좋았어. 그리고 음질도 우리가 최고야 해서 만든 게 클라렛인데 사실 클라렛을 소비할 이제 소비자층이 스칼렛에 비해서는 당연히 엄청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그렇게 히트를 치지 못했어요. 게다가 클라렛이 처음에 나올 때 얘네가 썬더볼트로 갔어요. 다 썬더볼트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맥에서만 되고 PC 쪽에서는 전혀 얘를 쓸 수가 없으니까 다시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냥 얘가 그냥 그렇습니다. 그다음 2세대가 나왔습니다. 2016년에는 스칼렛 2세대가 한꺼번에 쫙 나와요. 그래서 스칼렛 2세대가 2i2랑 솔로가 같이 나옵니다. 자, 이때 뒷면을 잘 보시면은 자, 요렇게 깔끔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나사 구멍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볼트 이거 조이던 거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되게 깔끔해진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솔로도 보시면은 깔끔해졌어요. 네. 뒤에도 깔끔해졌어요. 다 나사 구멍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RCA 케이블을 위아래로 이렇게 만들어놨던 거를 좌우로 해놨습니다. 이것도 사실 저는 약간 고민을 더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건 기본적으로 RCA를 넣어주는 거는
헤드폰 위주로 작업하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좀 그랬습니다. 사실 2세대 라인업에서 중요했던 거는 약간 업그레이드 시기였어요. 그래서 약간의 프리앰프 개선, 약간의 이제 사이즈 좀 줄이면서 무게 좀 감량하는 거, 요런 쪽에다 좀 핵심을 두고 작업을 했고, 뭐 그 다음에 뭐 나아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다음에 나온 3세대부터가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3세대부터는 딱 디자인이 봐도 점점점 깔끔해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2i2의 기능에 보시면은 에어라고 하는 버튼이 새로 생겼죠. 에어 버튼이 생기면서 우리가 마이크 프리에 좀 더 강점이 있었다, 요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어필하기 시작합니다. 네. 뒷면도 진짜 깔끔해졌어요. 뭔가 이제 주저리주저리 이런 거 없어. 다음에 솔로도 역시 깔끔해졌죠. 예. 뒷면도 역시 깔끔해졌습니다. 자, 요거 좀 이제 갖고 나와봤는데, 제가 요거 제품을 실제로 들고 나왔거든요. 자, 보시면은 자, 이 녀석이 바로 2세대 제품입니다. 솔로 2세대 제품. 자, 솔로 2세대 제품은 밑면 이렇게 생기고, 사실 좀 무게가 좀 있어요. 뒤에도 이렇게 생겼고. 네. 자, 요거는 이제 사운드캣에서 망가진 거나 잠깐 촬영용으로 빌려준 건데, 돌리는 노브나 이런 질감들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요게 딸깍딸깍 요렇게 움직이는, 예, 요런 식이고, 버튼도 네, 요런 식의, 예,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그때 당시에 뭐 기술로는 요 정도가 되었구나,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3세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 이렇게 바뀝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은 3세대 앞에서 보면은 이게 비슷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비슷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근데 뒤를 딱 보면은 네, 완전 다르죠. 그리고 옆에도, 예, 두께가 엄청 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무게는 사실 거의 뭐 3분의 2가 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좀 이따 정확한 건 보여드릴게요. 근데 단점이 뭐냐, 여기 앞에가 이제 재질을 이제 글로시하게, 예, 이렇게 플라스틱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반사가 너무 잘 돼서 그냥 보기엔 좋은데, 이게 지문이 묻고 이랬을 때는 귀찮아지고, 네, 그러기 때문에 요게 4세대로 바뀌면서 또 바뀝니다. 네, 4세대는 이제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4세대로 넘어가면서 요렇게 됩니다. 예, 3세대 라인업이 이렇게 생겼고요. 네, 4세대는 요렇게 생깁니다. 조금 더 깔끔해지고 매트해진 플라스틱 전후면 패널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장점이라 봐요. 그래서 뒤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되고, 특히 마이크 단자가 콤보 잭에서 분리가 돼서 뒤로 넘어갑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요거 활용도가 훨씬 좋겠는데 싶었어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뭐 악기나 뭐 기타나 이런 것들을 연결할 때 마이크를 무조건 빼고 얘를 연결했어야 되는데 귀찮거든요. 근데 얘는 마이크도 연결해 놓고 기타도 연결해 놓고 그냥 버튼만 딱 누르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훨씬 편하겠죠. 네, 잭을 많이 뺐다 꼈다 안 해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도 굉장히 깔끔해졌는데, 솔로의 가장 큰 특징은 드디어 솔로에서 요 헤드폰 단자가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사실 무슨 의미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3세대에서도 이제 밸런스 단자로 바꿔주긴 했어요. 이 단자를 드디어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는, 제대로 연결할 수 있는 밸런스 단자를 연결해주긴 했는데 볼륨이 하나였죠. 네, 헤드폰 볼륨 올리면 스피커도 같이 올라가. 이러니까 이게 사실 쓰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솔로 4세대에서 드디어 헤드폰 볼륨과 스피커 볼륨을 분리를 해준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도 제대로 된 모니터 스피커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4세대 라인업은 지금 4i4까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2i2 솔로는 스튜디오라고 해가지고 패키지, 예, 물론 여기서 고급은 아니지만 일단 스타트를 할 수 있을 만한 마이크하고 헤드폰하고 케이블까지를 세트로 다 묶어서 주는 스튜디오 패키지를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포지션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1세대에서 3세대까지는 솔로의 포지션이 헤드폰 위주의 마이크 한 개, 뭐 1인 사용 이런 거였다면은 솔로가 바뀌었죠. 스피커를 사용하는 걸 기본으로 전제하는 걸로 바뀌고, 얘네 둘 다 뭐가 바뀌었냐면 4세대를 들어서면서 방송에 특화를 하는 그런 게 바뀝니다. 요즘에 방송이 정말 유행이죠.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시대를 넘어가면서 다들 유튜브나 아니면 뭐라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루프백이라는 기능이 없으면은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지금 특화를 해서 솔로 2i2 전부 다 루프백 기능을 넣어줬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표를 한번 싹 정리를 했는데 보시면 골치 아프겠죠. 네, 골치 아플 거예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보고서 뭐 다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알 필요 없습니다.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가격이 사실 계속 올라요. 2세대, 3세대, 4세대, 1세대 가격을 제가 찾진 못했어요. 1세대 가격도 아마 99.99 비쌀 것 같은데 어디서는 뭐 79.99라고 하는 데도 있고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어쨌건 솔로 같은 경우는 초저가 라인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100불 이하. 예, 그랬는데 3세대부터는 120달러죠. 4세대는 140달러가 됐어요. 20달러씩 올라가. 근데 기능도 사실 그럴싸해졌다.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경쟁 제품들 중에서 99불에 나오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걔네들하고 얘네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정말 내가 뭐 10,000원, 20,000원에 벌벌 떠는 친구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싶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요 차이가 약간 더 투자를 하더라도 뭐 20달러 더 투자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놈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들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2i2하고 솔로에 대한 4세대의 이제 강점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그래서 얘네들이 약간 초저가에서 약간 중가와 초저가 그 사이쯤 어딘가로 이제 포지션이 올라갔어요. 얘네들도 이제 살면서 조금 더 이제 기능을 차라리 넣어주고 단가를 올리자 이렇게 된 거죠. 밑에서 치고 온 애들을 이제 다 이겨먹을 수는 없으니까 걔네들의 자리 이렇게 마련해 준 거라고 볼 수도 있겠고 어쨌건 자 그래서 4세대 들어왔을 때 이제 되게 달라진 점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한번 더 해보면은 자 1세대에서 2세대 들어올 때는 사이즈가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무게가 좀 줄어들고 샘플링 레이트가 96에서 192로 늘어납니다. 근데 사실 192로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뭐 192 쓰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만큼 지원하는 만큼 기본적인 전체적인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고요. 2세대에서 3세대 넘어갈 때는 프리앰프가 조금 개선되고 입력부 약간 개선되고 했지만 에어 모드, 그 다음에 USB-C, 그 다음에 밸런스 출력 지원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1, 2, 3세대가 제가 알기로는 칩셋이 메인 DAC, ADC 칩셋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이거를 어떻게 다루는가 핸들링하는 기술이 조금 더 좋아지면서 약간의 개선들이 보여진 거지 근본 자체가 바뀐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4세대가 들어서면서 드디어 컨버터 칩을 바꿨습니다. 그 저가형 컨버터 일체형 칩에서 ADDA 칩이 분리되는 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덕분에 아웃풋, 인풋 향상이 엄청나졌어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1.5dB, 11dB 뭐 이렇게 향상을 했는데 솔로 같은 경우는 근데 6dB만 2배거든요. 거의 2배가 아니고 4배 가까운 향상을 이뤄냈다. 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4세대가 3세대, 4세대의 차이는 좀 많이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루프백 채널이 생겼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죠. 자, 스칼렛 2i2 같은 경우는 또 더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 2i2하고 솔로하고 얘네 급 나누기를 너무 잘해. 그래서 저는 좀 짜증나는데 솔로는 AD 부분을요 사실 이번에 그렇게 개선을 많이 안 해줬거든요. 근데 2i2는 솔로에 비해서 인풋 개선을 엄청나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마이크 프리앰프를요 어마어마하게 올려버렸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56데시벨 증폭하던 거를 69데시벨 증폭하게 만들었어요. 거의 70데시벨 증폭하게 만든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방송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방송하는 애들이 좀 저가형 마이크를 많이 사요. 다이나믹 마이크가 근데 그 가격대 제일 많거든요. 10만 원 이하에서는. 근데 다이나믹 마이크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SM7B 이런 것들은 마이크 프리앰프가 좋아야 돼요. 웬만큼 출력을 받쳐주지 않으면 얘가 그 출력 자체가 안 나와요. 마이크가 굉장히 조그맣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주려면 마이크 프리앰프 게인이 엄청 높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어떤 걸 뭐 다이나마이트라고 뭐 이런 거 붙여가지고 뭐 쓰고 막 이랬는데 얘는 뭐 그런 거 안 붙여도 바로 되는 수준까지
마이크 프리앰프 게인을 올리게 해준 거예요. 아이고 또 카톡이 와버렸네. 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동급 제품 중에서 이만큼의 마이크 프리앰프 게인을 가진 애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아웃풋 다이나믹 레인지도 엄청 늘어났죠. 108.5에서 120으로. 그러면은 그것도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정리를 하면은 비슷비슷한데 스칼렛 트와이트는 4세대로 넘어가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걸 준 게 있어요. 방송에 최적화됐다는 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클립 세이프, 그 다음에 오토 게인이란 게 새로 생겼습니다. 오토 게인은 내 게인 레벨을 얼마나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한테 요 딱 누르고 말을 막 해봐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게인을 알아서 맞춰주는 그런 기능이고, 클립 세이프는 내가 막 하다가 소리를 지르다 클립이 떴어 라고 했을 때도 클립이 뜨지 않게 게인을 확 줄여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요것도 역시 괜찮은 기능이지 않나. 예. 사실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후보정을 컴프레서 소프트웨어로 한다면은 이 클립만 안 뜨고 들어간다면은 문제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서 아마 저가형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나머지는 뭐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비슷한데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4세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4세대를 잠깐 보면은 지금 3세대가 이렇게 생겼는데 4세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매트하죠. 아주 더 깔끔해지고 모던해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옆에 이렇게 보면은 위아래가 조금 더 두꺼워진 걸 볼 수 있어요. 예. 뒤에는 뭐 비슷한데 마이크 단자가 여기로 넘어왔죠. 네, 요런 거 좀 다른 거. 그래서 앞에가 좀 깔끔하고 버튼이 여기가 좀 볼만해졌습니다. 네. 마이크 단자가 없어지니까 여기 자리가 더 생겨서 헤드폰 볼륨을 따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요게 저는 솔로의 가장 큰 이번 장점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요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예, 그러네, 다 했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스칼렛 시리즈에 한번 썰을 한번 쫙 풀어봤습니다. 4세대의 장점은 사실 요즘에 새로 나왔었던 오디언트나 이런 회사에서 나온 제품들은 다이나믹 레인지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았어요. 120, 뭐 모트도 그렇죠. 그런데 걔네들을 못 따라가는가 했는데 역시 이번에 스칼렛이 거기까지 역시 또 치고 올라가는 그런 걸 보여주면서 역시 강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스칼렛. 네. 저는 사실 이것도 서브로 하나 뭐 살 것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들 사운드캣에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칼렛 시리즈는 사실 뭐 너무나 잘 팔리고 중고가 방어도 엄청 잘 되는 제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셨을 때 후회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스칼렛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